올해 방위 산업은 망했다. 후폭풍이 하반기까지 미칠 것이다. 한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의 한탄은 국방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보를 중시한다며 5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개월 만에 약 1조 원이 삭감되고 말았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추경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발표를 앞두고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무기 도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여기에 총선에서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국내외 방산업체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가 국방 분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나 떨고이니 방산업계 비상 국내외 방산업계는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 탄생과 긴급 재난지원, 경기 부양 등의 필요성으로 주요 무기 획득 사업이 연기, 취소,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물론 미국, 유럽 업체들도 총선 직후 내부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이지스 전투체계 등의 사업비와 유류비 인하 및 예비군 훈련 연기에 따른 불용액 9,047억 원을 감액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 MH-60R과 영국, 이탈리아 합작사인 레오나르도 AW159가 격돌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가격 및 기술 협상을 거쳐 현지 시험 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거부 및 격리에 들어가면서 평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전략화 시기를 맞추는 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F-35A와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은 올해 지급할 금액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국내 방위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차 추경이나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 수립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연구나 소요 검토 또는 확정 단계에 있는 무기 획득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E-8C와 유사한 지상 감시 정찰기를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하는 사업은 미국 레이시온과 스웨덴 사부가 국내 업체와 손잡고 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F-35A 20대 추가 구매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여론 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도입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면서 된소리를 맞았다는 평가다. 미국 보잉의 AH-64의 공격 헬기 추가 도입과 CH-47 수송 헬기 성능 개량 및 신형 구매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쟁 입찰 및 국내 개발 비중 확대될 듯 구매를 위한 절차 진행에 착수한 사업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국방중기 계획이 무기 구매의 큰 틀을 잡는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다. 문제는 위원회 개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잠정 연기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인한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을 고려 전술정보통신체계와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등 조속히 착수해야 할 국내 사업 위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추경과 총선 전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 도입 방식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는 의미다. 규모가 큰 무기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회 상정이 연기되거나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다.
해외 도입 사업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의 계약인 해외 군사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유럽이나 이스라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경쟁 입찰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 군사 판매는 미국 정부의 보증 덕분에 성능과 군수 지원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이나 산업협력 등에서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 경쟁 입찰은 수의 계약보다 사업 집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산 지출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 규모도 줄일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산업협력을 요구해 국내 업체와의 협업을 유도, 일자리 유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국내 기간 산업 유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쟁 입찰 비중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차기 조기경 보통 제기 2대 추가 구매 사업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던 스웨덴 사부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협력 방안을 국내 업체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은 기간 산업진흥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달릴 스포츠카를 짐 싣는 픽업 트럭 개조해서 만들겠다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던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은 미국 벨 AH-1Z나 보잉 AH-64이 도입 대신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마리논 헬기를 토대로 국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도입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비롯한 함정 건조 사업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산 수출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약 1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스페인과의 A400M 수송기 T-50 훈련기 맞교환은 스페인이 휩싸이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T-50 훈련기 2대 추가 도입을 중단했다. 방역과 예방, 경기 부양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칼바람이 불가피하다. 세계 무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자국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수출도 어려워진다.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업체들의 자금난과 3, 4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과 경기 부양책 등이 잇따르면 국방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정책 집행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성능 미심쩍은 북순항 미사일, 그래도 함정엔 위협적.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뉴시스 박대로 기자 북한이 14일 동해상에 쏜 순항 미사일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며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목표물 유도가 비교적 쉬운 해상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은 14일 오전 7시쯤부터 40여 분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미사일들은 15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평가했다. 이번 순항 미사일은 북한이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뒤 그해 6월 8일 시험 발사한 지대함 순항 미사일 금성-3형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 발사를 대외에 과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 등 매체는 그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대서특필해왔지만 이번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기술이 미흡함을 숨기려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는 미국은 이번 발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발사 다음 날 미국의 도발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대함 순항미사일 타격 범위는 제한적이다. 수평선 너머 목표물을 탐지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미사일 포대의 가시선 밖에 있는 한 한국과 미국 함정은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조노선 그리너트 전 미 해군 참모총장은 17일 미국 유대 국가안보연구소 주최전화회견에서 미군이 격변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이번 도발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 역시 북한 순항미사일이 우리 군과 주한미군에 큰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북한이 육상 목표물 타격에 순항미사일을 활용할 정도의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시스의 순항미사일의 경우 엔진 성능이 전체 미사일 성능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엔진을 쉽게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다단 압축도 해야 하고 소재도 특화된 게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개발하면서 고생했다. 그런 걸 북이 개발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순항미사일이 저공으로 날아오려면 자체 지도와 제형 지물을 대비하면서 목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3차원 정밀 지도가 없을 것이라며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자체 못지않게 운용 지원 체제가 중요한데 북한이 그걸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 순항미사일이 해상에 있는 함정을 겨냥한다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가야 할 지형 지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바다 위에서는 항법 장치 기능이 부족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위주로 개발을 해왔지만 탄도미사일은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해상에 있는 움직이는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북한은 미군이 항공모함이나 함정으로 대규모 타격하는 것을 걱정한다. 미 항공모함에서 토마호크 500에서 1000기로 무차별 발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도 미국 함정을 격침시켜야 하는데 탄도미사일로는 격침이 어려우니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군이 북한 순항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해군 함대 수준에서는 이지스함 등의 적절한 요격 대응 수단이 있지만 민간 선박이나 함대국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해군 소형 함정에는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휴대용 지대국 미사일 역시 교전 능력 제한 탓에 적절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서북도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중거리급 지대공 방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순항미사일의 적어도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 배치 간격을 좁혀 방어 간 밀도를 높이고 지형 차폐에 따른 음영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시 다표적 대응 능력과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한 암남 미사일의 초기 도입 모델을 지대공으로 전용해 요격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